하웨이는 뭐 어떻게 해서 꾸역꾸역 해서 7나노가 넣었다 쳐요. 그러면 이제 하웨이 미래는 없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저기까지가 한계일 수 있어요. 한계인 것 때문에 애플 주가가 빠졌다면 저는 역발상이 필요한 거죠. 묻지마 투자할 때가 슈퍼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제 그런 사이클은 아직은 안 온 것 같네요.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2, 3년 내에는 그런 사이클은 쉽게 안 올 것 같아요.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는 힘든 상황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좋을 때 사는 전략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쁠 때 사자. 다운턴일 때 사면 그래도 괜찮은 기회가 있을 거다. 업턴일 때는 흥분하지 말자. 저는 역발상 투자 잘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설비 투자를 50% 줄이고 있고, 근데 삼성은 어쨌든 뭐 메모리 쪽에, 특히 D램 쪽에 투자를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도 보면 TSMC도 올해 설비 투자를 한 10% 줄여서 한 330억 불 정도 투자할 것 같은데, 삼성은 작년 이상의 파운드리 쪽에서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쁠 때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것도, 원래 좋을 때는 ROE를 높이기 힘들고요. 본격적으로 나쁠 때보다는 제일 나쁠 때 하는 게 결국 이제 어차피 요즘은 신규 라인이 이제 투자를 해서 가동해서 실적에 기여하는데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뭐 지금 설비 투자하는 게 바로 뭐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2025년 이후에는 또 삼성한테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는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수율은 사실 뭐 안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고요. 뭐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검증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율을 평가하는 거는 수익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수익성이 좋으면 수율이 좋은 건데,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줄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글로벌 수요가 안 좋잖아요. TSMC도 2분기, 3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이렇게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은 사실 수율 개선을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가 구조가 훼손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도 이제 수율이 개선됐다는 거는 그냥 저희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고객들이 많이 몰려가면 이제 수율이 이제 개선된 것으로 저희가 뒤에 평가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객들이 막 가기에는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글로벌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정말 우리 전자제품 수요 중에서 수요가 있는 거는 AI 서버랑 전장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0% 역신장이에요. 유닛 기준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그렇고, 이제 출하액으로는 더 줄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정말 수요 침체기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하로만 감소해도 상당히 잘하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침체기이기 때문에 뭐 수율이라는 거는 저희가 결국 검증할 방법은 저희가 안에 없는 이상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런 거는 이제 그 기업의 얘기를 믿거나 아니면 못 믿겠으면 이제 실적으로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실적은 이제 그렇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수요가 정상화되는 시점에는 이제 정말 수율 개선의 효과가 그때 정도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갑자기 누가 투자하고 그냥 묻지마 투자할 때가 슈퍼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18년에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그냥 가격 올리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알아서 올려가지고 한 3개월 단위로 맺어도 될 계약을 뭐 9개월 단위로 맺으면서 묻지마로 사갈 때가 항상 슈퍼 사이클이었던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제 그런 사이클은 아직은 안 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도 좀 메모리가 시장은 좋았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배경에는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실제로 금리를 높이면서 갑자기 또 수요가 급냉했기 때문에 약간의 포텐셜은 있었지만 좀 일찍 그 부분이 좀 어쨌든 반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직 파운드리 쪽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회사들이 수율이 다 뭐 가동률이 다 100% 이상 가고, 그런 파운드리 쪽은 뭐 2021년은 좀 좋았던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유례 없이 좋았던 사이클이고,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2, 3년 내에는 그런 사이클은 쉽게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수요가 좀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기존의 제품들 수요도 어느 정도 건강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그냥 수요를
견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하고 PC가 그 역할을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팅 서버도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길게 쓸까, 교체를 좀 짧게 안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길게 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AI 서버는 슈퍼사이클, 그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품목만 가지고는 나머지 나빠지는 거를 방어하기는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서버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좀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그리고 AI 서버 투자는 또 꾸준히 가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의미있게 수요에 기여하면 그때부터는 또 사이클이 상당한 업턴이 될 것 같아요. 그 디바이스의 잠재 후보군으로는 저는 뭐 자동차, 그 다음에 XR 기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분이 이제 의미있게 성장하려면,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규제 산업이잖아요. 국가별로 그냥 사람이 운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거죠. 화재보험회사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까?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거는 시간이 이제 좀 걸린다는 거고, XR 기기는 이제 여전히 사람이 쓰면 불편하거든요. 쓰고 있으면 뭐 편해야 되는데 뭐 10분만 쓰고 있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 그 시점이 느낌상 한 2, 3년 내에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 뭐 5년 뒤에 아니면 7년 뒤에 온다면 이제 반도체 산업은 한 번 더. 그래서 전체적인 디맨드의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는 뭐 좀 힘든 상황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웨이는 어차피 그 미국의 제재를 받았고 5G 모뎀도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4G 폰만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폴더블 제품 같은 거나 내놓다가 이번에 이제 또 그런 규제 때문에 하이실리콘이라는 자회사가 TSMC 라인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SMIC라는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는 10나노 이하는 SMIC는 안 됐죠. 근데 어쨌든 7나노로 이제 기린 SoC를 만들었기 때문에, 7나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EUV를 씁니다. 근데 TSMC는 6나노까지 EUV를 안 썼어요. DUV로 했습니다. DUV를 썼다는 거는 계속해서 많은 패터닝을 했던 거죠. 멀티플 패터닝을 여러 번 해서. 근데 TSMC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SMIC가 과연 가능할까 였는데, 어쨌든 했기 때문에 좀 놀랬죠. 그래서 뭐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만 이제 EUV를 안 쓰고 DUV로 했을 때는 되게 원가 구조는 안 좋을 거예요. 생산성도 나쁠 거고 불량률도 높을 겁니다. 여러 번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된다 보면 그만큼 이제 불량이 나는 제품들이 많겠죠. 웨이퍼 단에서는.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삼성도 그 8나노까지는 DUV를 했지만 7나노부터는 EUV를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EUV 없이 7나노를 SMIC가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좀 와신상담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 더 제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그래도 뭐 한 14나노까지는 미국에서도 이제 뭐 제재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나노 이하는 여전히 제재를 할 거지만, 그래서 뭐 동부분은 저도 시간을 두고 좀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걸 EUV를 써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엄청나게 멀티플 패터닝을 해서 7나노를 했다면 그거는 뭐 원가 구조는 되게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 흡수해서 뭐 서로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비효율성은 많이 내재돼 있어서, 근데 기존의 10나노가 이하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DUV 장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라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14나노 장비까지 뭐 다 그냥 다시 제재를 이상 장비까지 하냐,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예단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야 더 강한 제재, 근데 이미 제재할 거 많이 했어요. 군수용, 그 다음에 뭐 이런 특히 국가기관 관련된 그런 반도체 제재는 거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컨슈머 쪽으로 제재를 하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뭐 항변은 계속 하죠. 엔비디아도 야 그만해라, 미국도 이제 우리 기능 많이 죽여서 파는 것까지 제재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인텔, 퀄컴, AMD 다 피해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컨슈머용 제품에까지 이제 제재를 계속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정말 뭐 중국의 뭐 반도체 굴기, AI 굴기가 정말 패권 전쟁과 관련된 그런
선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뭐 크게 더 할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웨이가 이제 좀 나빠지니까 하웨이를 좋아했던 중국인들이 스마트폰 자체를 안 샀어요. 물론 뭐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산업적인 특성도 있고 리퍼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AS 생태계가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믿고 쓰는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시장에서 이상이 급감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교체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거.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이 넣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일부 서버 회사들도 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스퍼든 수공이든 뭐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서버 당연히 블랙리스트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투자나 이런 게 조금 슬로우해졌죠. 거기 들어가는 뭐 반도체도 우리 기업들이 공급을 했고 메모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중 간의 갈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좀 나쁜 거는 중국 고객들의 수요가 이축된 거. 이거는 우리가 피해를 봤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또 뭐 장점이 일부 있었던 거는 중국이 또 메모리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미국이 또 제재를 해서 상당히 좀 제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또 포텐셜이 있는 기업은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왕성하게 성장할 거를 이제 미국이 많이 좀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거의 반사에 이건 또 한국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받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수요 나쁜 것 때문에 이제 영향받는 것도 부정적인 건 있지만 또 그런 또 제재에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뭐 중립적으로 보는 게 저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비겁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중립적인 것 같아요. 디램 회사들은 또 미국이 많이 또 제재 때문에 조기에 성장을 못한 거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고요. 뭐냐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그런 또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이축된 거는 근데 그 반도체가 로직 반도체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로직 반도체에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구매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스마트폰 특히 모바일 메모리 쪽은 우리가 악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뉴스에 흔들립니다. 모멘텀에 항상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쁘면 이제 공배도를 치죠. 사실 애플한테도 칠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노이즈일 수도 있고요. 팩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폰이 이제 15가 나오기 전에 이제 뭐 아이폰에 대한 공무원들의 구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하웨이가 어쨌든 이렇게 메이트 60을 내서 올해 뭐 하고 내년에 한 1,500만 대 판다고 하네요, 내부적으로. 올해 한 800만 대, 내년에 700만 대 정도 팔면 그 물량은 이제 아이폰 구매할 사람이 그거로 갈 거다. 그러면 1,500만 대가 아이폰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또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하웨이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냐, 스마트폰으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애플은 지금 뭐 다 칩을 어쨌든 간에 뭐 TSMC에서 만들고 있고 이번에는 또 3나노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칩이 들어가면 전력 소모가 줄고 성능은 올라간다는 거죠. 하웨이는 뭐 어떻게 해서 꾸역꾸역 해서 7나노가 넣었다 쳐요. 근데 그다음부터 넥스트가 없고 또 미국의 제재가 계속해서 뭐 가해지고 뭐 5G 모뎀도 못 구하고 그다음에 뭐 SMIC도 7나노에서 또 뭐 더 이상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하웨이 미래는 없는 거죠. 하웨이는 뭐 저가폰 만들려고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저가폰 만드는 회사는 아너라는 회사로 스핀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태가 뭐 엄청나게 이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저기까지가 한계일 수 있어요. 한계인 것 때문에 애플 주가가 빠졌다면 저는 역발상이 필요한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이즈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회사가 강하게 빠지면 그런 기업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좋을 때 사는 전략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쁠 때 사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1등, 2등 하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안 없어집니다. 저장을 왜 합니까? 또 창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장하는 수단 반드시 필요하고 1, 2등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운턴일 때 사면 그래도 괜찮은 기회가 있을 거다. 업턴일 때는 흥분하지 말자. 이게 메모리 반도체인 거고 로직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의 큰 트렌드를 잘 봐야죠. 그래서 대표 기업이 뭐냐를 보면서 지금은 제가 봐도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이 되게 시장을 이끌고 있고 또 어느 시점에는 다른 기업이 또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 그랬고 2021년도 그렇고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나쁠 때는 실적은 나쁘다 주가가 좋다는 거죠. 물론 올해는 이제 나쁜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빨리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덕택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보여줄 모멘텀은 많이 있기 때문에 2023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투자할 때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긴장해야 될 때는 이제 내년 후반이 되지 않을까. 2025년부터 정말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